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섭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129명 몰렸던 땅에 5명 응찰, 팔이 날리는 부동산 경매. 이거 뭐 때문에 그러죠? 이자율 상승이죠.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 다음에 전국 집값 2년 10개월 만에 하락하고요. 아파트값 하락폭이 2배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 넘칠 때는 좋았다. 저금리의 폭등, 아파트 고금리에 지금 폭락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죠. 분양가 상한제 개편 완료됐습니다. 기본형 고정비 1.53%가 증가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점심값도 무서운데 대출로 월 100만원 더 내야 이게 하소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리 부담에 내 집 마련 포기하고 핀셋 전략 따로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있네요. 인천 남구 대단지 1층 상가 7호동 물건이 뭐 나왔나봐요. 그 다음에 광주 셋째 주 광주를 달고 부동산 이슈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제가 기사를 해드렸고요. 이게 뭐냐 광주 소식이 나왔는데 전국 소식이에요. 전국 소식. 그래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기준금리 3%까지 오른다. 집값 하락 속도 붙을까? 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 기준금리 0.5% 인상했고요.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은행 총재가 연말 2.75에서 3.0이 합리적인 기대라고 밝혀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금리 상승 랠리에 이미 조정기에 들어가선 집값은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바로가기 한번 클릭해서 봐보겠습니다. 연내 금리 기준금리 3%까지 집값 하락 월시와 속도 분나. 간망시에 이어지며 거래 절벽 가격 예상 변수 향후 1년간 주택시장에서 금리가 최대 변수고요. 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로 전세 월세와 전체적인 폭락은 없을 때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첫 사상 빅스텝 0.5%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커졌고요. 연내 금리가 3%까지 갈 전망이라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집값이 본격 하락가 되게 현실화될 것이고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 따르면 금통위는 전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 인상했습니다. 금리 상승은 당분간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의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의 연말 기준금리를 거의 3%대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함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3%도 넘어갑니다. 미 연준이 지금 이번 달에 1% 올릴 거예요. 1%. 그러면 여기 한은이 0.25 올리겠다고 했는데 한국은행 0.25밖에 못 올릴까요? 0.5 이상 계속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3%는 무조건 넘어간다고 기대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자, 이 같은 금리 상승 랠리에 이미 조정기에 들어선 집값은 하방 압력을 더욱 강하게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올 상반기에 부동산 전문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박사, 부동산학과 교수, 증권회사 부동산 파트, 은행의 부동산 파트, 절반 가까이는 상승하고 절반 가까이는 하락한다고 예상했었죠, 전문가들이. 그러나 어떻게 된다?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거고요. 올 하반기도 이렇게 3%대로 올릴 거고요. 내년 상반기도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 어떤 부동산도 100여 날 이런 건 없다고 봐요. 다 하락한다고 봅니다. 하락 안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다가 멈출 게 예상이 되어지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천장을 몰라. 천장을 계속해서 올라. 이렇게 예측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자, 최근 주택시장 거래 가격 분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표가 둔화되고 있고요. 직방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전국 총주택 거래량은 46만 4,83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4만 7,468건으로 62%에 그치고 있고요. 연끌 매수를 주재했던 2030의 주택 매입 비율도 5월 현재 25%, 지난해 27%보다 줄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입장은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거래 관망 속 저지한 주택거래량과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고 대출 규제 완화 등 뒷받침이 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대폭 완화로 생애 최초 구입자 저가 매수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을 이사철 특수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모험적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 자, 박수석 전문위원은 기준금리 2% 돌파는 금리 부담이 임계점을 지나는 것이라며 향후 1년간 주택시장의 금리가 최대 변수라고 짚었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부담스러운 경우가 생기면서 전세의 월세가 가속도가 될 거고요. 현재 은행권의 전세대출 상단은 5%대 중후반 수준인데 4월은 한국 부동산은 서울 전월세 전환율이 4.8%에 불과하고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월세는 한번 계약을 하면 2년 동안 금액이 고정되고요. 함랩장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방아파트 연립다세주택 임대차는 전세가 이루고 80% 넘어설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지불한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주택가격 하락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지역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매매와 민간 건설 투자가 이축될 가능성이 높아나고요.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요. 지역별 수요 등 양극화가 더욱 가시가 될 거고요. 이 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체적인 폭락 하락은 없을 것이고 만약 발생한다면 국가 경제가 휘청이는 있는 상황인 만큼 시장이 연착륙하도록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각 지역의 대장주 단지 지금 사는 곳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지역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부동산이 하락하지 않을 때가 한 군데 있어요. 뭐가 있죠? 대출하고 상관없이 부동산을 사실 수 있으신 분들, 뭐 30억짜리, 40억짜리, 50억짜리, 100억짜리 이거 다 뭐 어떻게 대출 안 하고 현금으로 사시죠? 있으신 분들. 대한민국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양극화예요. 지금 기준금리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대출 대기업은 어때요? 대기업은 현금을 싸놨는데 무슨 소리야? 대기업은 대출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환율이 더 올라왔어. 대기업은 수출을 더 잘할 수 있지. 수출해서 돈 번 더 주고 나는 건 누구야? 중소기업이야. 자영업자야.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런 그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그 특정 아파트 이런 것은 상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막 사대끼니까. 광주광역시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지금 대출 기자가 10억부터 하는 거죠. 그럼 뭐 20억짜리, 30억짜리 이런 것은 어째 현금으로 주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30억짜리, 50억짜리, 100억짜리 이거 현금으로 주고 산다니까. 근데 대출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자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자 이런 아파트들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하락한다고 보게 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특정 단지 아파트를 빼고 전국 평균을 빼거나 서울 특별시, 뭐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평균치를 빼면 모든 부동산이 어떻게 돼? 다 하락해. 하락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